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한솔홈데코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강세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그린 뉴딜 수혜주로 꼽혔고 최근에 또 바이든 관련주로 꼽히면서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며칠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뭐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솔홈데코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홈데코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은 시간 지날수록 상승밖에 안 남았다.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상한가 한 번은 칠걸. 제 그릇은 7% 정도만 담을 크기인가 봅니다. 전 이만 다들 큰 그림 그리시고 건승하시길 2,340원에 풀 매수했다. 근데 왜 사자마자 내려가냐? 손절이 답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한솔홈데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상한가 한 번은 칠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뭐 건자재 시장 자체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특히 리하우스라든지 뭐 인테리어 이런 열풍이 계속 발생하면서 뭐 한솔홈테코도 그런 것에 대해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초반 접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바이든이 승리를 한다라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좀 더 붐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또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약간 쌍봉 위치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한 1,800원 전후로 해서의 약간의 지지석을 좀 확보를 해놓고 올라왔다는 것이라서 좀 더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다음 주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은 더 가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게시글을 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시글은 제 그릇은 7% 정도만 담을 크기인가 봅니다. 다들 큰 그림 그리시고 건승하시길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주식은 자기 그릇만큼 수익을 챙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7%면 어쨌든 수익을 보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뭐 일단은 뭐 오전에 이제 윗꼬리가 나왔을 때 좀 매도를 하신 것 같고요. 뭐 거기서 이제 치고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약간 단기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한 1,800, 1,9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한 2,500원대까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2,5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자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빅텍입니다. 우리 군이 강원도 동부 전선에서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2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 방산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확인한 결과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조사 결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긴 한데요. 자, 빅텍은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텍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치킨값 좀 벌어보려고 들어왔는데 한우 500g 날려버렸네. 아, 아까워라. 북한 남성 한 명 신병 확보 완료. 상황 종료다. 다시 올 일 없다. 진돗개 발령이라길래 후다닥 들어왔더니만 그 진돗개 콱 물렸다. 8,200원짜리 다시 안 올까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이제 굉장히 센스 있는 글입니다. 치킨값 벌러 왔다가 한우 값을 날려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신병을 확보했고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군 당국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더 상승을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도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정 리스크 우려감은 단기에 확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아침에 이제 특히 미국 대선 네. 이제 그런 게 좀 나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뭐 특이 움직임 나왔을 때 빠르게 국방부에서 어떤 진돗개 발령을 내린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약간 이제 방산주를 움직였는데 좀 뭐 미국이 솔직히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됐나 누가 되든 북한이 당장 어떤 무력 시위를 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뭐 약간의 어떤 미사일을 쐈거나 서해 뭐 약간 군사 훈련 이런 게 아니라 군사 분계선에서의 어떤 특이 움직임을 가지고 방산주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이슈가 약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오르기에는 이슈가 약하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마지막 게시글 보시면요. 진돗개 발령이라길래 후다닥 들어왔더니만 그 진돗개 콱 물렸다. 오늘 다들 좀 센스 있는 분들이 많이 게시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8,200원짜리 다시 안 올까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 전환된 상황이고 8,200원이면 오늘 거의 최고점 부근이거든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 자리가 최근 한 4, 5개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라면 또 그 자리가 거의 최고점 근처예요. 그래서 뭐 단번에 8,200원 오기엔 쉽진 않다. 오히려 조금 장중 반등을 준다라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200원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다소 우려스러운 시각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하기 전에 또 방금 들어온 미 대선 관련 속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합주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가 개표 초반에는 바이든이 우세했는데 현재는 트럼프가 51.8%, 바이든은 46.8%로 다시 한번 트럼프 쪽으로 승기가 기울고 있습니다. 다음 경합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입니다. 이곳에서는 개표 71%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바이든이 트럼프의 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원래 각자 강세 지역이었던 곳에서는 뭐 예외 없이 각자 가져갔는데 지금 경합주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트럼프가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정보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나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3대1 무상 감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락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영향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스탑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스탑 들으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솔직히 3,000원 깨지면 바로 나락행 아닌가? 진작들 나왔어야지. 뭘 기대한 거야? 평단 3,140원입니다. 2년 정도 묵혀두려고 하는데 가능성 있어 보이나요? 감자한다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나? 일단 3,100원에 줍기 완료.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지금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시글 보면 2년 정도 묵혀두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평단 3,140원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감자를 이제 맞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없으신 분들은 뭐 엄밀히 따지면은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감자 한다는 소식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저께까지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하락을 맞았지만 이미 뉴스가 소멸된 상황에서 지금 뭐 신규 매수해보겠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 하락폭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2% 정도거든요. 보통 이렇게 감자 소식이 나면 하한가 정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보통의 감자라면 보통 10분의 1, 뭐 5대 1 감자를 많이 하는데 뭐 아시아나항공은 3대 1 감자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한 뭐 감자라서 계속 감자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하락폭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항공산업 자체가 여전히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도 지금 실패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감자를 진행하는 것이라서 또 이게 주주총회가 통과가 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약간 불확실성이 좀 더 남아 있다. 그러면 무리하게 여기서 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최소 한 일주일 정도, 최소 뭐 주말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매매 여부, 없으신 분들은 매매 여부를 타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설명 전해드리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KPM테크입니다. 이 기업이 태군 RF제약과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의 국내와 필리핀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는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PM테크에 대한 의견입니다. 분위기가 꼭 임상 완료 직전인 것 같네요. 그게 맞다면 무조건 5상은 갑니다. 주가 5,000원까지 뚫어준 다음에 3상승이 나면 완벽한데 다들 인정하는 부분 3,900원대 주주분들 아직 남아 계신가요? 한 달쯤 지난 것 같은데 아직 팔 용기가 안 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분위기가 꼭 임상 완료 직전인 것 같다. 그게 맞다면 이제 앞으로 쭉쭉 급등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십니다. 워낙에 또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뭐 어쨌든 KPM테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한번 강하게 상승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이렇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판건 소식이 나온 것인데 뭐 이것이 뭐 임상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뭐 필리핀이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판건 계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도 일정 부분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오늘 하루로 끝나기보다는 워낙에 지금 코로나 이슈가 다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 역시나 전문가님도 기대가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연일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습니다. 40만 원 선도 결국 돌파를 했는데요. 녹십자 앞으로도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많이 올라서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십자는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20만 원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정말 꿀 종목이네요. 꺾이기 전에 일단 탈출합니다. 40만 원대 지지하면서 살짝 횡보할 듯 그 이후에 확 말아 올릴 테니 조금씩 담아두는 게 이득. 오후에는 45만 원 쉽게 넘을 것 같은데 잘만 하면 상한가까지 노려볼 만도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뭐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녹십자. 일단 20만 원 초반에 들어오신 분은 엄청난 수익을 지금 챙기고 계시니까 축하드리고요. 이제 40만 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디까지 좀 더 열려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녹십자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좋습니다. 그쵸. 뭐 특히 이제 독감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4분기 영업이익 매출도 3분기만큼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많이 올라간 것이 이런 실적에 대한 흐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 그 실험자를 모집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좀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직 이 부분은 뭐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들어져 있었고 거기다 어저께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틀 연속 급등세를 어느 정도 시현했다. 오늘도 한 10% 정도 올라갔다가 차익선 매물이 나오는 거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약간 지선을 좀 확보해 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휴재를 선정해 봤습니다. 뭐 휴재들이 계속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말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메디톡스 네. 관련돼서 어떤 수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미 시장이란 유럽은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이제 기대감, 우려감이 있었던 게 중국 시장 진출이었는데 중국 시장 진출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연말, 그러니까 빠르면 연말이고 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화적인 매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약간 이제 잡혀지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서 코로나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미용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재가 정도 수준에서 매수 여부 타진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25만 원 정도 설정해서 끌고 가신 전략 좋게 보고 있고요. 한 18만 원. 어찌되었든 좀 손절가 좀 크게 잡고 있는데 최근에 형성되었던 지지선이 18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8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약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서 연말까지 수익률 좀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로는 휴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